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7,800명을 넘어섰습니다. WHO는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너무나 끔찍한 참상을 바라보면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17시간 동안 건물 아래에 깔려 있으면서 끝까지 동생이 다치지 않도록 끌어안고 있다가 끝내 구조된 9살의 여자아이, 또 잔해 밑에 깔려있는 소녀 2명을 구하고 마을 전체가 기쁨으로 환호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와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게 됩니다. 불행은 늘 피부에 와닿지만 희망은 뿌옇고 관념적이죠. 그럼에도 끝까지 희망을 부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은 관념이 아닌 단단한 현실이 됩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정오 시간, 2월 8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장세정님께서 튀르키예 사상자가 점점 늘어나네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빠른 구조와 복구를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 사진들 이렇게 올라오는 걸 쭉 보고 이제 기사들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후원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골라서 후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정희님께서는 옹디 오늘은 몸 좀 어떠세요? 오늘 남쪽 나라 부산은 햇살이 따뜻하네요. 찌뿌등 여기저기 아팠던 몸이 다 괜찮아졌어요. 사람도 광합성이 필요한가 봐요. 오늘도 옹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부산이 남쪽 나라인가요? 부산이? 몸이야 뭐, 예, 마음은 뭐 아주 100%입니다. 지금 멍이랑 이 왼쪽에 이제 붓기 때문에 좀 그런데 목소리도 좀 그렇고 어차피 눈동자 안에 이 좀 그런 거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나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광합성 저도 비슷한 생각 하거든요. 막 어두운 날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 지속되면은 저는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미라님, 김미희님, 김미시영님, 유용숙님, 양미라님, 김형아님, 박영희님, 송지혜님, 김은주님, 이영희님, 이에 많은 분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 네.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늘이 진짜 답답하게 뿌옇잖아요. 조심하라고. 네, 맞아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불면서 중서부 지방부터 차츰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일단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고요. 대신에 대기가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각종 화재 사고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 북서풍이 좀 불어줘야. 네. 공해를 일으킨 분들이 이제 그 공기를 본인들이 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마셔야 합니까? 쓸어가세요. 예, 북서풍 감사합니다. 예, 그쪽 방향으로 좀 계속 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좀 데려가세요. 예. 네. 아니 본인들이 만든 먼지를 본인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마셔야죠. 네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불붙는 빅테크 AI 검색 경쟁입니다. 드디어 가져오셨군요. 네, 어제 예. 우리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챗 GPT랑 관련된 기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사를 떠나서 지금 네. 뭐 전 세계가 들썩이고 네. 있고 뭐 주식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뭐 그거는 뭐 기본적인 할 거고. 것도 없고요. 네. 이 뭐 법을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일단은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이해하고요. 마치 사람처럼 일상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바로 이 챗 GPT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에세이는 물론이고요. 뭐 시,
소설, 보고서, 심지어는 복잡한 계산, 학술, 논문 등등까지 다 이 챗 GPT가 섭렵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모바일 혁명에 비견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그래도 이제 말 그대로 들썩들썩했던 사건 2016년에 알파고 때였잖아요. 네, 그때의 충격을 넘어선다라고까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왜 이제 아이땡 휴대폰 네.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모바일 혁명. 이 덕분에 이제 다른 휴대폰도 다 이제 뭐 플랫폼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훨씬 큰 혁명이다 뭐라는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 챗 GPT는 원래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의 그렇죠. 소유인데 이 지분을 M사가 지금 가지고 있죠. 네네. 오픈 AI는 그대로 얘기하고 M사는 말하면 안 되나? 이상하긴 하네요. 더 부자 회사라서. 네네 예. 맞아요. 아무튼 M사가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이 M사가 그러니까 자사의 검색 엔진 이름이 빙이거든요. 네. 이 빙에다가 인공지능 챗봇 챗 GPT의 기반 언어 모델을 장착을 했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새로워진 빙은요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얘기를 했던 챗 GPT랑 비슷한 건데요. 당초에 M사는 다음 달 중에 챗 GPT를 이제 결합을 할 것이다. 그랬지. 원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달이나 앞당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G사가 챗 GPT의 대항마격인 바드를 이달 중에 2월 중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3월에 내놓으면 너무 늦잖아 라면서 한 달이나 앞당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G사가 이제 바드를 저는 어제 내놓은 줄 알았는데 네네. 이번 달 안에 낸다고 하고 네. G사가 주식이 떨어진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쵸?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이 챗 GPT 때문에 난리 났어요. 지금 현 CEO랑 같이 G사를 만든 다른 2명이 있거든요. 그 2명까지 호출해가지고 지금 이건 비상이다. 큰일 났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나 뭐 카운셀링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바드를 뭐 좀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하는 건데. 네네 맞아요. 바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일단은 테스터들한테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한 몇 주 안에 이 서비스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G사가 개발한 대화형 AI 서비스인 바드는요. 이 G사의 대형 언어 모델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드랑 챗 GPT가 이제 맞서는 형국인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21년도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섭렵한 모델인 거고요. 예. 이 G사가 내놓은 바드는 기존에도 원래 검색 엔진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 더 최신성을 갖춰서 이런 면에서는 좀 바드가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조금 틀렸어요. 챗 GPT는 2021년 이후의 데이터만 수집해요. 이전이 아니라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다른 거를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였어. 정말? 예, 그러니까 막 그 악성 이용자들이 뭐 이 시대 우리 인류 역사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는 히틀러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두둔. 근데 진짜 인종차별주의자의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그냥 킬했어. 쓸 수가 없네. 그래서 2021년 전까지는 데이터를 그냥 수집 안 하는 걸로. 어머머, 챗 GPT 전문가 허지용 씨 모셨습니다. 근데 이 챗 GPT는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혁명이에요. 그렇긴 하죠.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뭐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챗 GPT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2023년도 우리나라의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도록 해봤습니다. 수학 못했겠지 뭐. 맞아요. 맞죠? 맞아요. 산수를 못하더라고요. 뭐 언어나 영어 이런 데서는 등급이 잘 나왔어요. 예. 근데 수학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9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챗 GPT가 언어 기반의 이제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을 개발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이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뭐 조만간 이 숫자 이제 수학도 좀 섭렵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대학교들에서는 지금 다들 리포트를 챗 GPT로 써와가지고 네네. A+를 받고 이래서 이거를 지금 학교 교칙으로 이제 그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주 차원에서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고 그쵸. 학계에서는 논문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또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히트 쇼크가 뭐길래입니다. 최근에 일본 여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3명이 히트 쇼크로 숨졌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요. 그래서 히트 쇼크가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쇼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혈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혈압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급상승, 급하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걸 히트 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켜서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철에 온천을 갑니다. 그러면 혈압이 정말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뭐 가령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순간부터 바로 추워지잖아요. 네. 이때 우리의 몸은 체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고요. 특히나 노천탕을 가게 되면은 혈압이 급상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운 상태에서 또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이때는 또 혈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잔뜩 웅크렸다가 잔뜩 확장이 되니까 몸이 너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히트 쇼크를 맞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엇보다 고령자 그리고 기존에 기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순간을 이렇게 바로바로 맞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온천 여행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일본에 요즘 또 많이 가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온천 여행, 일본행 티켓을 끊어드렸다면 당부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망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히트 쇼크를 갑자기 딱 이렇게 맞게 되면은 핑 어지러운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렇게 쓰러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로 쓰러지게 되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서 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한국인이 3분이나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큰일이네. 일본에 여행을 가서.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혈압이랑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게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미리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탕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당연히 안 좋겠죠. 1회에 20분 미만으로 온천을 즐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온천에서 나왔을 때는 또 재빠르게 물을 닦아서 체온을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신장병 혹은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다면 혼자보다는 일행이랑 같이 온천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좀 많이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온천 요즘 즐기시는 분들 많으니까.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문제는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온다. 네,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퀴즈 냈어요. 무슨 쇼크 그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혈압이 치솟은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1번 오일 쇼크, 2번 히트 쇼크, 3번 어닝 쇼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NRG의 히트송 H.O.T. 캔디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히트쇼크였죠. 선정답자 임지성님, 하정숙님 두 분께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7130 쓰시는 분 임건주, 송지혜님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준비하셨다가 선물 타가시고요. 수요일입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요. 데뷔 45주년 기념 앨범을 아들과 함께 발표하셨어요. 국민 코미디언이자 국민 배우 젊은 오빠 이마룡 씨 그리고 그의 아들 영화배우 임영식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자, 유머 1번지 기억하시나요? 이 유머 1번지 대표했던 추억의 책가방이라는 코너도 기억이 나고요. 빨간 양말, 다이아몬드 스텝, 뭐 이걸로만 또 설명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영원한 젊은 오빠 이마룡 씨가 데뷔 45주년 기념해서 아들과 함께 기념 음반을 발표하셨어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흥 많은 부자 이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 코미디언이자 배우, 요즘 화가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만능 엔터테이너 이마룡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오빠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 옆에 또 웃는 모습까지 아버지를 꼭 닮은 영화배우 임영식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화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는 배우 임영식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유, 수술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났습니다. 아, 다행이네. 영광입니다. 어려진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게시판에서도 너무들 좋아하시는데요. 아이고. 권희진님께서 치과 예약도 뒤로 미루고 이마룡님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셨고, 장세정님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빨간 양말과 다이아몬드 스텝, 영원한 젊은 하룡 오빠와 영식님 어서 오세요 하셨는데, 그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라는 유행어 있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세요? 그때가 34살이었으니까 88년도 도시의 천사들이란 코너에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쑥스럽구만. 지금도 제 성격이에요. 좀 쑥스러워요. 오, 정말요? 이제는 많이 이제 좀 그래도 단련이 돼서 예전에는 뭐 어떤 공연을 앞두고 입이 쩍쩍 마르고 긴장하고 쑥스러움을 많이 탔어요. 원래는. 네. 아드님도 그러면 약간 그런 거 닮으셨나요? 그럼요. 지금도 굉장히 쑥스러운 상태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 잘 참고 있습니다. 아유, 편하게 하십시오. 3827 쓰시는 분은 어릴 때 하룡 오빠가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만 엄청 즐겨서 봤는데 라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얼굴 보고 싶어요. 선글라스 한 번만 벗어주세요. 요새 자꾸 눈물이 나서. 여기 카메라. 네. 그리고 갑자기 쌍꺼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했냐는 소리도 듣고 이 변화가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선글라스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지셨군요. 아니 이제 빛을 보면 약간의 녹내장 초기가 있어서 눈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병원 혹시 가보셨어요? 네, 좀 자주 다니고 있어요. 괜찮대요? 좀 관리 잘하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안 좋게 하세요. 그냥 이제 괜찮으신 걸로 관리만 있잖아요. 정재아님께서 하룡 아저씨 반가워요. 어릴 때 유머 1번지 보면서 많이 웃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40이 넘었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다 이제 저도 이제 34, 79년생인데 제 이제 뭐 위아래로 다들 뭐 이마룡님 하면은 껌뻑 죽죠. 아이고. 조혜영님께서 귀곡산장에 뭐 필요한 거 없으면 말랑 깨롱깨롱깨롱의 하룡 오빠 맞으시죠? 세월이 지나도 젊은 오빠 너무 멋져요. 그리고 임영식 배우님 목소리도 얼굴도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정기수님께서 이맛에 산다 코너 최초로 부자 출연 아닌가요?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요? 부자가 또 이렇게 함께 출연해 주신 부자 된 기분이야? 아이고. 이때 당시에 코미디 4대 천왕 하면은 심영래 씨, 그리고 최양락 씨, 그리고 김영곤 씨, 그리고 이제 이마룡 씨 있었는데, 이 다른 세 분과 이마룡 씨는 사실 완전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세 분은 제 기억엔 그런데 그럴걸요? 같이 뭐 하신 적이 없어요. 코너를 같이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처음엔 초창기에는 같이 많이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각자 그 코너를 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할 일이 없어졌죠. 근데 이마룡 씨는 그 세 분이랑 다 하셨잖아요. 아니 초창기에는 했는데 이후로도 하시던데. 나중에는 별로 한 게 없었어요. 받아주시고. 심영래 군하고는 그 변방의 북소리, 내일은 챔피언까지 했고, 최양락 군은 이제 초창기에 뭐 하룡서당도 같이 했다가 안 하고, 그 이제 서로 코너가 고정 코너가 없었던 시절에는 서로 많이 했었는데 고정 코너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각자 코너가 있었죠. 저는 진짜 너무 잘 받아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나중에 저는 혼자는 잘 못 웃기고 누가 있으면
그 배구로 치면 그 세타 역할을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하세요? 뭐 심영래 군하고도 했고 김정식, 또 전유성 선배, 맞아. 또 이용렬, 뭐 이렇게 뭐 이경규 씨하고도 같이 했고, 뭐 이쪽 저쪽 많이 했어요. 우리 이마름 선생님 또 모시니까 제가 그 심영래 군. 이런 말도 또 들어보게 되네요. 군이란 말이 좋더라고요. 좋죠. 예, 왕의 아들들한테 쓰잖아요. 맞아요. 연산군 왕이었구나. 또 하필 연산군이. 흥선대원군, 뭐 영왕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산군이 먼저. 어쨌든 군이 높임말 같아서 자주 써요, 제가. 워낙에 저는 이제 뭐 TV로만 열광하던 이제 그 시청자이자 팬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너무 잘 받아주시고 상대가 100의 어떤 그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200, 300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좋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드님 결혼식 때도 제가 듣기로는 하객이 막 몇천 명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막 다 줄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평일 저녁이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평일 저녁에 결혼식 하면 다 그런가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또 이제 아버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왔고 저도 조금 일찍 결혼한 편이다 보니까 많이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날짜가 공교롭게도 이자가 많이 겹쳐서 2월 22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시보다는 금요일인가 그래서 저녁 때. 예,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오셨죠. 인덕이. 아니 또 생각해 보면 약간의 작전 계획이 아니었나? 많이 들어오시라고. 그렇군요. 어때요? 그 아드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TV에 나와서 이렇게 막 그 코너들을 이끌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허지웅 선배님보다 제가 2살 아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막 친구들이 막 뭐 아버지 뭐 물어보고 막 그래요? 좀 직구전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잘 안 친한데 와가지고 앞에서 춤추고 가고. 춤을 다이아몬드 스텝 같은 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되게 싫어했어요. 내가 코미디 하는 거를. 사춘기였구나. 그 코너를. 그때 제가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신동엽, 폭록기, 이영자 이 친구들하고 같이 그 여고생 역할을 했는데 이름이 하자였어요. 하자. 기억난다. 그래서 그 역은 좀 안 했으면 하더라고. 그때 좀 아직 어렸어서 그때는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금은 너무 되게 자랑스러운 아버님인데 똑같이 연기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뭐 이제 그 고등학생 연기가 특히 여고생 연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굉장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할 일이 없죠. 여고생 얼굴이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님 닮아. 굉장히 나이들 여고생이었어요. 김윤정님도 이마룡님 후배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배님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프로 참여로로 어디서든 멋진 오빠 형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안 해서 후배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지적할 땐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편하려고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사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조금 미안한 감도 있죠. 어떤 지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한번 이렇게 될 기회가 있으면은 이거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꼭 그 정말 이렇게 뭐 앞서서도 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너그럽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싫은 소리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양락 씨는 이 좀 이제 그 한번 좀 그때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그때는 저도 초창기였고 저도 그때 늦게 시작한 입장에서 되게 조급할 때였어요. 그 별명이 죽기보다 싫은 거야. 별명이 노인네인데. 노인네.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하는데. 그 또 양락이는 그렇게 날 놀리는 게 재밌었는지. 그걸 서너 번씩 반복하는데. 그걸 못 참았죠 그날. 못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유 팩을 집어던졌죠. 이마룡 씨가. 그래서 양락이 피부가 좋아졌어요. 개그계의 성인군자 이마룡 씨조차도 최양락 씨에게는 우유곽을 던졌다.
아니 그런 거 좀 뺐으면 좋겠어. 성인군자 이런 건 너한테 안 어울려요. 그냥 뭐 마당발 정도는 마당발. 마당발로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심영은님이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웅디가 대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영아님이 맞아. 영식 배우님 얼굴에 너무 착함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이마령 아저씨가 눈이 닮으셨어요. 아우 쑥스럽구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아유 쑥스럽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보다 제가 좀 어렸을 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통통했을 때 그때 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동막골 나왔었을 때 즈음에는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닮아서. 동막골 때보다 이제 고등학교 때. 완전 어릴 때. 예. 왜냐면은 20대 때는 조금 말랐어서. 제가 신인 시절에는 좀 말랐기 때문에 좀 비슷했어요. 이마령 씨 신인 시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두 분은 오늘 가수로 모신 거예요. 두 분을 또 가수로 모신 거라서 이번에 노래를 비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아니 우리 아들은 노래 곧잘해요. 근데 저는 진짜 박치거든요. 근데 저는 뵌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옛날에 불후의 명곡에서 200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거든요. 저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최초로 노래 같이 부른 거고. 그 이후로 안 부르다가. 그 이후로 안 불렀어요? 네, 이번에 서로 너무 힘들어하죠. 우리 현진영 군이 추천해서 이왕이면 아들도 하자. 현진영 씨가 작곡하셨죠? 네. 현진영 작곡에 이마룡 또 아드님 임영식 부르신 친구여 듣고 오겠습니다. 시원하게 잘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면서 부르셨어요. 네. 요게 이마룡 씨가 혼자 부르신 버전이 수록돼 있고 같이 제가 부른 걸 전체 들으면 좀 낮술 먹고 부른 듯한 또 영식이가 같이 불러주니까 조금 저도 안도야. 좀 부드러운 노래가. 근데 노래 되게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어때요? 친구여라는 노래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현진영 군이 락으로 또 뭐 그런 듯한 노래를 근데 나 도저히 소화 못하겠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거를 추천했는데 노랫말이 좋더라고요. 노랫말이 일단 그래서 처음에 거슬리는 것보다는 좀 어색한 게 내 나이에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그래서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30년 더 하실 수 있다. 맞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물처럼 불러줄 수 있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가사 한 말이 좋아서 재밌게 녹음했어요. 녹음할 때 많이 혼났지만 혼을 내나요? 어떻게 혼을 내셨어요? 진영이가 아저씨 하더니 딱 또 스튜디오 녹음할 때는 자세부터가 겸손한 자세에서 뒤로 이제 선생님 자세로 갔더니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우리 영식이는 또 한두 번 하고 바로 끝나더라고. 시간이 촉박해서 제 거는 빨리 끝내신 거 같아요. 이영희님께서 저도 아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불러보고 싶네요. 잡채 만들고 있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급하게 문자 보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권희진님도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신다고 보내주셨고 김지희님이 궁금해서 보는 라디오 켰는데 판박이신데요. 아드님도 너무 혼남이세요. 부러운 부자라고 또 보내주셨고 조광은님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마룡 씨에게 보내는 질문인데 제게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대체 언제쯤 친해질까요? 아들들이 저를 좀 어려워해요. 아무래도 아들들은 아빠 어려워하죠. 저도 아마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 또한 우리 부업으로 한 10몇 년 같이 한 10여 년 같이 이렇게 바도 운영하고 이렇게 매일 만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접고 그래서 조금 접으셨구나. 요즘은 좀 일주일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고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근데 이거 노래를 내가 하면서 또 통화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할 거리를 만들면 좀 친해질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도 좀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는 거 취미나 이런 걸 같이 하시면 안 들어도 그러니까 아들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좀 사실은 영식이는
제가 볼 때 노래는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다른 거는 뭐 저하고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맞을 수는 없지. 네, 그러니까 자제분들하고 그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취미나 또 아니면은 직업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찾으시면 굉장히 가까워질 것 같아요. 이거 영식 씨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어때요? 지금 일단은 불편하진 않으시죠, 아버지가? 아이 그럼요. 언제까지 불편했어요? 왜 어렸을 때 우리 다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아버지가 불편하다기보다 예. 아버지의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어렸을 때 이제 왜 저에 대한 질문도 좀 해주면 좋은데 이제 아버지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직접 물어보시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경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하고 나는 다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선생님 안 하고 형님 하다 보니까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아들한테 삼촌이다. 이모라고 불러. 3847 쓰시는 분은 작업은 또 어떠셨냐고. 그 이명식 씨는 아버지와의 작업이 어떠셨냐고. 뭐 일단 처음으로 녹음은 직접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뜻깊은 작업이었고 사실 아버지도 이제 노래하시는데 조금 부담을 조금 느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녹음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연달아서 하면 되니까 좀 편안하게 하시라고 같이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그러면 그 뜻은 좋죠, 당연히. 뜻 말고 그 어떤 그 직업으로서 일로서 같이 하니까 어땠어요? 아버지와의 같이. 아무래도 이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죠. 또 부담감도 있었고. 그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저기 아버지니까 같이 하지. 처음에 제가요. 별로 노래하는 거 같이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기억이나 가족에게 정말 좋은 의미로 좋은 기억으로 진짜 오래 갈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 더 좋은 일이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마룡 씨 그리고 임영식 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이마룡 씨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스텝을 개그에 활용한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빨간 양말 신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던 이 스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퀵스텝, 2번 백스텝, 3번 다이아몬드 스텝. 이거 요즘도 하시나요? 요즘도 어디 이제 공연장이나 아니면 초대 손님으로 갈 때는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발목이 상당히 통증을 느끼는데도 통증이 있는데. 또 노래만 나오면 제가 쳐요. 선생님 그 과한 부탁일 텐데 정말 한 1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디서요? 여기 어디가 보여요? 카메라 바닥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디? 바닥? 여기 보이려면 여기 예전하고 좀 틀릴 거예요. 이게 정통 다이아몬드. 야, 나온다.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변형된 거. 야. 육중한 몸으로 하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이마룡의 추억의 책가방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데뷔 45주년 기념 앨범 아들과 함께 발표하셨어요. 젊은 오빠 이마룡 씨 그리고 영화배우 임영식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문제 정답이기도 했죠. 최용숙님이 다이아몬드 스텝 따라하느라 양말에 구멍이 여러 개 났었어요. 체육대회 할 때도 단체로 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고요. 안유미님은 하룡님 이 춤출 때 너무 멋있었어요. 제 남편도 저 꼬실 때 췄었는데 원조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구애를 할 때 춤은 잘 아닌데 특이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진실님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임영식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다른 분 얘기할 때 경청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말씀도 차근차근 하시고 인상이 참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인 이마룡님께서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 잘 감추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안 그래도 제가 그 광고 나간 동안에 인상 참 좋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까 본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신다. 또 이제 편해지면은 또 이제 자유롭게 많이 보여주시니까. 이선희님께서 이마룡 선생님 본명이신가요? 궁금합니다. 본명은 임한용 한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발음을 하면 제 이름이 안 나와요. 이만용이 돼. 이만용. 맞아요. 그래서 중3 때 별명이 크로만용인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안 좋다.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네. 뜻은 비슷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뜻인데 예. 그래서 니은을 긁어내서 아주 훼손을 좀 덜 시켜서 그때 유행하던 이름이 뭐 최무룡 선생님 예. 또 성룡 그래서 용을 룡으로 발음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니은을 긁어내면서 임하룡으로 이제 룡으로 썼죠. 이건 탁월한 선택이에요. 본인이 생각하세요. 예. 정말 센스 있으신데. 7777 쓰시는 분이 신옥수수 형님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건강하셔서 제가 다 뿌듯합니다 하셨어요. 야, 이 캐릭터 보자 진짜 어쩔 거야. 이 참 많은 그 훌륭하신 개그맨분들 많으시지만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캐릭터가 많은 개그맨도 많이 드물고 그거는 사실 그 탄탄한 연기력이 기반이 되지 않았나. 글쎄 좀 부캐라고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말도 있죠. 그 하는 꽁트마다 캐릭터가 조금 예. 있어서 제가 그래서 분장 개그를 많이 해요. 분장 개그. 뭐 장군 하면 수염을 붙이고 예. 또 이제 그런 빨간 바브라를 장군인데 앞에다 두르고 그런 그 패션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웃기는 것보다 나는 이제 유행어, 패션 옛날엔 뭐 옷 잘 입는 연예인 이런 게 또 뿌듯해서 옷값 많이 날렸어요. 이것저것 하여간 웃기는 것보다 시선 끌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빨간 마우라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지금 뭐 장군인데 머리에 뚫을 두르고 그러면은 이제 요즘 사극 보니까 그렇게 뚫려요. 예, 왜냐하면 얘 투구를 쓰고 사실 전쟁을 하는 게 맞는데 예. 얼굴 안 보이죠 무겁죠 그러니까 얼굴 좀 보이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예. 처음에 그 변방의 목소리 할 때는 투구를 썼어요 저희가. 예. 너무 무겁고 머리가 아파서 연기가 안 나. 그래서 이걸 벗고 띠를 둘렀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그 장군들 좀 주인공급들은 다 투구를 벗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띠를 두르더라고요. 예. 얼굴 잘 보이니까. 야.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았다. 또 젊은 오빠 같은 것도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예.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신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좀 뿌듯함 그런 것도 있어요. 유행어가 굉장히 인기를 끌던 시절인데 맞아요. 유행어를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노력을 실제 하시기도 했고. 그럼요. 유행어 뭐 저기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죠. 또 춤출 때도 뭐 제가 알파벳 댄스 같은 거는 화장실에서 밤새 연습해서 YMCA는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철자는 제가 또 만들어서 하고 뭐 X 뭐 M 뭐 창시자가 많으십니다. 아니 유행어가 안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아린 아까 얘기 나오고 쑥스럽구만. 일주일만 젊었어도. 일주일만 젊었어도 우리 정윤성 선배가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김진호라는 그 우리 선임와서 아니면 우리 추억의 책가방 선생님.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불량 학생일 때는 야 뭐 걸레야 이러다가 이제 여학생만 만나면 안녕하셔요. 그 톤을 또 그 저기 저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유행어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요. 얜 무슨 말을 못하게 해. 그거는 전유성 선배. 그것도 제가 하도 내가 구박을 하니까 얜 뭔 말을 못하게 해. 전유성 선배님이 뭐 필요한 거 없음 말고 또 우리 이용렬 군은 거기다 뒤에다가 붙였죠. 없음 말랑 깨롱. 이용렬 군이란 말도 제가 들어보고. 이용렬 씨. 이용렬 형. 재밌습니다.
이용렬 씨는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친구 같은 뭐 그런 그러니까 시작은 TV는 나보다 먼저 빨랐고 예. 서로 주고받고 많이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아주 뭐 친구처럼 지내죠. 후배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뭐 다 친한데 예. 뭐 자주 만나는 친구는 홍록기군이 가끔 우리 동네를 이제 그 패션, 춤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예. 좀 비슷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우연찮게 자주 만나고 또 그 외에 뭐 후배들은 제가 먼저 전화하고 궁금하면은 다들 뭐 친하게 지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사람들을 일일이 막 그 날짜 맞춰서 챙기고 그러세요? 이제 조금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전화하기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잘 뭐 무슨 사고가 났다, 예.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전화하고 궁금하니까. 아니 뭐 통화뿐만 아니라 경조사도 다 챙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는 못 챙겨요. 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경조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런 부작용이 있구나. 못 가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이마령 선배가 막 다 한다고 들었는데 왜 나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연락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의외로 미안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작용이 또 있네. 그거 제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뭐 좋죠. 경조사 가면 밥도 얻어먹고 좋은데 아니 참석 못한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니까. 그렇죠. 조윤주님은 개그맨에서 가수, 영화배우, 화가까지 넓은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신 분,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리스펙합니다. 멋있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하나를 활발하게. 제대로 못해서 아마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봐요. 그리고 하면은 또 좀 이왕이면 잘해야지 그런 욕심도 들고 근데 끝까지 잘 안 되는 게 노래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아들 힘도 좀 빌리려고. 노래 때문에 나오셨는데. 혹시 무슨 공연 들어오면 같이 데리고 가려고. 일단 박자를 못 맞추니까 같이 하니까 좀 맞아요. 그 불후 명곡에서 1승 했잖아요. 맞아요. 서울의 달 불렀는데. 서울의 달. 그 전에는 나가서 바로 탈락했었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뭘 제일 잘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본업이 개그고 연기자니까 그 연기를 아무래도 꾸준히 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림에 조금 빠져서 몇 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제 꿈이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림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래는 이제 좀 아들의 힘을 빌려서 조금 그래도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서로 돕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 그림이 지금 보니까 놀랍습니다. 얼마나 되셨다고요? 그림 그리신지? 횟수로 한 6년 됐나요 이제? 지금 뭐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개인전도 지금 여러 번 하고 계시는데 그림의 수준이 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면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작, 그림 그리고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시나 그림 같은 거 저거 좀 서로 줄 서서 선물용으로 갖고 가고 그래서 그림은 낙서죠 말하자면 어릴 때 공책에다 공부 안 하고 계속 낙서만 하던 그걸 뭐 드로잉이라 그러면 드로잉인데 낙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다가 제 개그맨이니까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요즘 그리는 게 이제 뭐 아라비아 숫자 아니면 한글을 가지고 한다거나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을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죠. 어때요? 아드님이 보시기에 아버지의 그림이 이명식 씨가 보시기에 아버지의 그림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노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림 수준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저는 또 그림 쪽은 제가 잘 못 그리는 편이라. 저는 그림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딱 봐도 수준이 남다르신데. 요 뒤에 그 한글 그 아라비아 숫자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세종대왕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 한글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훈민정음 가지고 그 뒤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걸로 그린 거는 이제 태극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인이라고 그려봤었죠. 아니 연예인분들 중에 선생님 그림을 산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처음에 진짜 쑥스럽더라고 사지 말아라. 그때 굳이 사겠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샀어요? 그 김정란 양도 사고 소유진 양 그리고 윤택
이번에 최근에는 그 손원수가 산다고 그래서 사지 말아라. 제발 좀 사지 말아라. 너 보니까 TV에 막 일꾼으로 나와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사지 말아라는데 그 되게 큐레이터 분하고 얘기해서 하나 사갔어요. 또 샀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미술적으로 좀 더 어떤 일가를 좀 이루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좋지만 또 사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엔 책임감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작가로서. 또 생각보다 고액이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미경님께서 능력자 활용 오라버니. 아이고.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글쎄 노래도 많이 하니까 박자는 이제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전하는 분야가 있냐고 물으면은 사실은 그동안 여러 군데 손을 댔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좀 잘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노래도 좋고 그림도 좋고 연기는 끝까지 할 거니까 어쨌든 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영식 씨가 옆에서 생각하시기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히 박자 이제 잘 맞아요? 박자요? 예. 저랑 같이 하면 괜찮습니다. 그거야 인간 메트로놈이 옆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진짜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 불후의 명곡 나갔을 때 거기 세션 분들이 정말 되게 유명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세션 분들인데 그렇게 당황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너 노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했는데 뭐 얼굴 색이 이상해. 밴드 마스터 오더니 선생님 박자 다 틀리세요. 아이고. 예? 노래방에서만 하다가 그래서 이게 신경을 안 썼구나 내가. 박자는 신경을 안 쓰고 막 제 흥에 겨워서 부르다 보니까 나만 잘했어요. 나는 근데 노래 실력은 줄은 거 어때? 박자에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이만용 씨 곡을 한 곡 더 듣고 싶어서요. 아이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야 젊은 오빠 듣고 올게요. 재밌게 듣고 왔습니다. 나는야 젊은 오빠 듣고 왔어요. 김건우님께서 제가 연말만 되면은 회식 자리에서 무슨 노래 불러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연초부터 이마룡 선생님의 나는야 젊은 오빠 요걸로 정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연습해서 예쁨 한번 받아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거기 이름이 나오니까 본인 이름을 붙이면 좋잖아요. 마지막에 나는야 젊은 오빠 김건우 오빠야. 딱이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틈틈이 말씀하시면서도 연기는 뭐 계속 할 거니까 이런 말을 이제 은연중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연기를 혹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정식으로 배우신 적 있으세요? 뭐 배웠다기보다는 그 제가 공부를 사실 좀 등한시하고 견학을 많이 했어요. 견학을.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극장 구경. 만화가게 뭐 이렇게 견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스크린에 나오는 그 허장강 선생님 그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런 연기를 좀 해보고 싶다. 영화 배우가 돼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뭐 대학 진학을 해서 한 또 1년 2학년 때 중퇴하고 사실은 연극을 또 군대 갔다 와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집안이 공교롭게도 너무 장남이니까 제가 돈벌이에 안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간업소의 아르바이트로 그 사회 보던 게 이제 2년이 돼서 개그맨이 된 거죠. 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운이 좋았던 게 그때부터 이 꽁트 개그가 유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 연기를 하는 그 개그는 너무 신나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개인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쇼비디오작 그 개그 콘서트 하나만 남고 싹 없어진 시절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연극, 영화 뭐 뮤지컬 이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그때 또 본격적으로 연기의 길로 20년이 벌써 넘었네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꽁트 말씀하신 그런 그 희극 연기를 하실 때도 정말 그 다 기반에는 탄탄한 연기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운이 좋은 게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전유성 선배, 송영길 선배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자마자 서열 3위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노역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장단점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게 전화 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름 알린 것도 하룡서당. 맞아요. 거기다 내 이름까지 넣어서 원래는 그 PD 선생님이 갑자서당이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아이디어 냈는데 하룡서당으로 하자고 그래갖고 내가 그 미술 감독님한테 좀 써달라고 간판에다가 그래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했지만 좀 그 이름 내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심영래 군 덕을 좀 많이 봤죠. 심영래가 그 영구 흉내 내면서 영구로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캐릭터가 또 그래서 심영래 군 덕을 많이 보면서 이름이 같이 나서 아니 그 연기를 하시면서도 참 그 좋은 상들 뭐 문화훈장부터 해서 청년영화제 남우주연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상도 받았지만 사실 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사실 영화 보면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인도 꿈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에 사실 신경을 써야 될 나이가 되고 발목이 많이 안 좋아요. 어이구. 그래서 조금 체중 좀 줄이고 좀 그 아무리 연기하고 싶어도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그런 자세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마룡 선생님 이 포부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었는데 임영식 씨의 어떤 포부 미래 계획 이런 것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지금 뭐 미래의 포부까지는 모르겠고 당장 이제 4월에 공연 준비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아까도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네. 사연 중에 사연자분이 저기 그 지역에서 그 팀 연극이었나요 아까? 그거는 가수 활동이었나요? 노래 그거 봤던 이제 분이 또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감사하게도 가까운 데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가까웠어서 아마 그 공연 되게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월에 하는 거는 연극. 그거는 이제 뮤지컬인데 좀 장르가 독특한 뮤지컬이라 송스루 뮤지컬이고 제목이 뭐예요? 차차 차원의 다다른 차원이라는 거. 차차 차원의 다다른 차원.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좀 약간 실험적인 뮤지컬이라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준비하려고요. 좋은 반응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끝났어요. 그래요? 그럼 따로 나가서. 그럼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저 한 30분 더 해야죠.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갑고 너무 제 어린 시절 우상입니다. 건강 신경 좀 쓰세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룡 씨, 임영식 씨 두 분 이마센터에서 만나 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어요. 돌발 퀴즈 정답 3번 다이아몬드 스텝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구플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민님, 설날에 받은 과일이 많아서요. 다 썰어놓고 와인을 넣어서 끓여서 백미쇼를 만들었어요. 친구들에게 한 병씩 선물했더니 스타가 됐습니다. 다들 엄청 좋아하네요. 이런 환대는 처음이에요. 이야, 이런 것도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거 제대로 활용하셔서 스타가 됨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합니다. 2294 쓰시는 분은 20살 아들이 어제부터 아르바이트로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일 마치고 오더니 너무 힘들다고 찡찡거려서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아침에는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희 아들 너무 장하죠? 웅디가 문호빈 힘내라 라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우리 호빈 씨가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군요. 한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지 않나. 저는 또 그 같이 일하시던 어르신분들도 다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저는 거의 밑에서 모래만 골랐는데 우리 문호빈 군 다치지 말고 무엇보다 안전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니까 다치지 마시고 몸 건강하게 공사장에서 일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7613 쓰시는 분, 부모님께서 46년간 하시던 방앗간을 2달 전부터 형과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친 방앗간을 그냥 문 닫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과 제가 고심 끝에 과감히 사표를 쓰고 말게 됐어요. 아직 초보라 부모님께서 많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부모님 덕에 이렇게 라디오도 접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가업을 이으신 거네요. 보기 좋아 보입니다. 이런 일이 뭐 이제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고 또 많지 않은 가운데 그마저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떤 그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더 크게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잘 운영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디카페인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바비킴의 1년을 하루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시아의 여인의 향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9953 쓰시는 분, 웅디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웅디가 아플 때 저도 위암에 걸려서 치료 중이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좋아져서 새로운 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아이고, 기를 받으셔야겠네요. 9953 쓰시는 분, 무슨 일을 하시든 일단 잘 선택하시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고 파이팅 하세요. 걱정 때문에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이준엽님,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입덧이 심합니다. 아니 근데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입덧약 처방 받으러 병원 가는 길에 웅디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웅디 목소리 듣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보다 와이프 이제 걱정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뭐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잘 케어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망 듣지 마시고 건강한 아이 잘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785 쓰시는 분은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새벽 2시예요. 가족들 아침 때문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상을 차리고 눈을 좀 붙였다가 뜨면은 웅디 목소리가 들리는 12시. 이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11년이 돼가네요. 장사를 마치고 2시부터 7시까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상 차리고 다시 주무시고. 아이고, 이 중간에 깨는 거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새벽 2시에 장사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면은 아침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제가 뭐 이 집안 환경을 정확히 어떤 그 사정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기도 조심스럽네요. 7785 쓰시는 분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영양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이경은님, 유혜진님, 양미란님, 염태정님, 이계인님, 송지혜님, 강희준님, 여미리님, 이준현님, 조윤주님, 이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름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가슴속에 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마룬5의 썬데이 모닝 듣고 올게요. 허지훈 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역사 코너인 날이죠. 역사 속 스파이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전영경님께서 웅디 여기 김밥집인데요. 손님이 없는 조용한 수요일이네요. 장사하시는 분들 힘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응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좀 평소에 한동안 발길 끊었던 동네 어떤 뭐 김밥집이 됐든 분식점이 됐든 관심 가지고 기억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 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엔딩송이에요. 4982 쓰시는 분이 10cm에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신청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윤채, 영상 박헌주, 기술 김진규, 신호, 저는 허중이었습니다.